패션 메타버스몰 스탠다드를 꿈꾸고 있는 패스커의 최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패션 인사이트로부터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좀 설명해 달라고 얘기 드렸는데, 사실 여기 듣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씀드릴까 사실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희가 어떻게 메타버스를 하게 됐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거기 안에서 어떤 협력을 가져갈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좀 좋지 않을까 해서 조금 저희 중심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혹시 또 메타버스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끝나고 말씀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제목은 슬기로운 메타버스 시각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패션이라고 했죠. 사실 외모 보시다시피 패션업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전에 회사가 이제 네이버라는 공간에서 주로 신규 사업을 많이 만들었고요. 혹시 뭐 비유길리라든지 뭐 푸디, 룩스 이런 카메라 앱을 제일 많이 만들었어요. 그걸 만들다 보니까 가상 메이크업 이런 것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가상과 현실이 공존되는 게 좀 중요하다 싶어서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참 요즘 메타버스 때문에 난리죠. 근데 제일 많이 듣는 게 메타버스가 대체 뭐예요? 메타버스가 난리긴 한데,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를 생각하는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다 전 산업에 상관없이 또 우리 패션 산업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인 시대가 왔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까지 뭐 제가 설명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보시면 인공지능, 클라우드, 가상현실, 빅데이터, 블록체인, IoT 형태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메타버스에 제가 집중을 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이제 삼성증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인터넷 시대를 거쳐 SNS, 그 다음 메타버스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좀 보면, 인터넷은 정보의 연결, 제가 네이버 시대 검색 관련된 일들 많이 했고, SNS,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주도하는 시대에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오고들 있습니다. 그게 MZ세대에 연결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시대에 뭐냐면 디지털 소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소통이 많아지니까 디지털 이미지 관리지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혹시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으실까요? 물리적인 제약이 없는 가상의 세계지만 역설적으로 더 깊은 교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되게 어렵죠. 근데 이거를 저희 집에서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냐면,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있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놀이터에서 요즘 말로 깐부를 많이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깐부를 어디서 만들까요? 게임 세상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들 녀석이 얼마나 똑똑한지 인도에 있는 친구하고 밤새 게임을 하다가 엄마한테 많이 혼나고 있어요. 네. 그 얘기 뭐냐면, 디지털 공간 안에서의 바로 말씀드렸죠. 소통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이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거가 단순하게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인류 생활의 양식을 바꾸는 거다라고 만든다면, 여러분들 꼭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시고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소통이 늘어나니까 우린 그 공간 안에서 무엇인가 이제는 시작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저희는 메타버스라는 공간, 거기 안에서 깊은 교류가 발생할 거라 생각하고, 그거를 위한 이야기를 만들려고 저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멋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서비스를 만들어 보니까 이렇게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건 패스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건 네이버 있으면서 항상 제가 하는 방법인데요. 사업에 하는 우리 후배님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방법인데, 사실 메타버스가 이거 옛날에 어떤 분들이 계세요. 싸이월드에서 나온 거 아니야? 뭐 어디서 나온 거 아니야? 사실 맞아요. 네. 사실 새로운 거, 그동안에 우리가 말한 거는 우리가 만든 거에서 더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다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새롭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 메타버스를 구성하고 있는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적인 용어, 서비스 정책이라는 것들, 거기에 가치를 만드는 것들에 대한 새로운 세팅값들을 계속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할 게 많습니다. 그거 하려면 저랑 한 며칠간 밤새서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하나 말씀드리신 거는, 메타버스를 하시려고 한 거는 기존의 종래에 있는 거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메타버스가 안 보인다. 뭐 백화점의 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백화점을 메타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제가 거절했어요. 왠지 아세요? 네. 시각이 저희랑 같은 시각이 아니어서요. 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좀 하고, 저희가 그럼 어떤 시각으로 이거를 좀 바라봤는지를 좀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제가 아까 그 가상 메이크업이라는 걸 만들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제 저희 부스에 보시면 그 실제 패션 디자이너들이 저희 회사 와서 이 일을 해요. 근데 이 어떻게 되게 된 사연이냐면 그 제가 그 젊은 디자이너들하고 사실 술 한잔 할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네이버에서 그런 업무를 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멋있게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닌 거예요. 왜 그러지? 하고 좀 들어가 봤더니 죄송합니다. 다양한 디자인들을 그들은 많이 원하고 자양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아신 것처럼 뭐 소인 비용이다, 뭐 스탁 비용이다 하다 보니까 다양한 디자인을 내기보다는 제가 오늘 입은 것처럼 검정색, 베이지색, 흰색 이런 걸 많이 만들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이너들이 어떤 역량들이 투영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그러면 생산보다 판매보다 디자인이 먼저 팔리는 걸 좀 만들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막 글로벌 뒤져봤더니 가상 패션, 디자인, 막 이런 디지털 패션이 있는 거예요. 요거 좀 뭔가 좀 디자인을 팔 수 있는 어떤 게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시장성을 봤더니 이거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시다고 생각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실제로 디자인만 있는 게 1,000만 원에 팔린 거예요. 실제로 저 1,000만 원짜리가 또 유즈드로 또 팔렸어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탄소 배출 요즘에 되게 중요한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꼭 여기 계신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네, 뭐 패션 섬유를 미리 만들어야 되느냐, 쓸데없는 거를, 불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디자인이 팔리는 그런 가상 패션 브랜드들이 글로벌에서 올라가고 있어요. 루이비통도 움직이고 있고 샤넬도 움직이고 있고 이거 좀 재밌겠다 했는데 시장성을 봤더니 글로벌 시장에 이걸 9조 원대 시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해가지고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이거 설명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미래가 이런 게 생기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시장성이 확실히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디서 그 컨텐츠 소비하고 유통할 수가 있지? 어떻게 팔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돼서 글로벌에 있는 시장들을 막 돌아봤어요. 근데 없는 거예요. 이거 되겠다. 되겠다. 이거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하고 여기 계신 저희 패션 디자이너분들 여러 명 꼬셔가지고 저도 이제 네이버 나와서 이제 사업을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만들려고 했더니 이게 패션이 너무 어렵습니다. 감도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저한테는 RGB 값은 다 같은 건데 감도가 다르대요. 이 얘기를 이해하는 데까지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종래에 HTML5 기반의 네이버에서 했던 웹 기반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도, 패션의 어떤 실감 그걸 만들기 위해서 3D 엔진이라는 걸 도입을 했고 그걸로 처음으로 런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애플에 냈는데 감사하게도 애플에서는 4월에 최고의 2020년 탑2에 선정되고 이렇게 좋은 반응을 좀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플랫폼으로 저희는 뭘 바꿨냐? 네, 일단 이걸 한번 바꿔봤습니다. 2D 이미지 있는 것들을 저기 보시는 것처럼 3D로 좀 실감나게. 왜냐면 모바일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브랜드 소비 시간이거든요. 브랜드 소비 시간을 높여주는 거는 인터랙티브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걸 맞춰서 제가 바꿨어요. 두 번째로는 AR 룩북, 종이 룩북 대신 AR 룩북. 그 다음에 팬데믹으로 안 가니까 디지털 3D 그리고 패션에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저희 앱에서 하나에서 노출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가 생각하는 1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매니징 기술,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조금씩 더 진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글로벌에 없습니다. 그냥 이거 저희 투자자들이 인정해주고 시장에서 인정해주기 때문에 제가 만든 가치인데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기존 시장을 인터넷 시대, SNS 시대, HTML 기반의 이커머스 시대, 그다음 실무제화 시대를 저는 쇼핑몰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스타일테크 기반의 새로운 인터페이스, 메타커머스, 이것도 제가 만든 단어지만 많이들 기억해 주십시오. 메타커머스 하면 패스커 좀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실물과 가상이 판매하는 거, 바로 이게 저희는 메타버스 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설명드렸을 때 메타버스라고 말씀 안 드렸고 메타버스 몰이라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할 거고요. 그럼 대충 어떤 건가? 약간 맛배기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래에 저희가 갖고 있는 컨텐츠는 한번 앱을 다운받아서 보시겠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3D 컨텐츠, 리얼한 컨텐츠들이 저희 안에서 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는 이제 탈출을 해서 저희 앱 안에 가상 공간으로도 이동을 합니다. 네.
네, 이동해서 이 콘텐츠가 저희는 디스플레이가 꼭 스토어 안에 갇힐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SNS도 할 수도 있고 저 실사와 관련된 콘텐츠입니다. 그런 것도 가능하고 SNS 연동도 되고 그리고 실제 제품을 아바타가 들고 다니는 겁니다. 저희는 죄송하지만 제 어쩌고 같은 그래픽이 낮은 게 아니고요. 실사 기준으로 하는 콘텐츠로 만들어졌다는 걸 잘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경하면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거를 하기 위해서 다다음 달이면 저희가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기 위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건 그런 겁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혼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막 그게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브랜드들 입장에서는 먼저 어떤 걸 판매하기 하시기 전에 그 유저들한테 디자인을 먼저 테스트해보고 반응을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새로운 IP 형태로의 사업도 모델도 전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많은 여기 계신 디자이너 분들한테는 내가 갖고 있는 디자인에 대한 어떤 결과물을 미리 확인하고 거기에 피드백을 받으면서 즐길 수 있고 또 조금은 어떤 디자인 만들어 나가는 세상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는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솔루션과 또 현재 갖고 있는 패스커가 갖고 있는 플랫폼으로 하기 위해서 좀 많은 친구들과 같이 부단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좀 설명드리면 또 3D 콘텐츠를 만들 때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이제 소위 죄송합니다. 노가다라는 표현으로 리소스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또 디지털로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카이스트 AI 대학원하고 같이 네. 2D 이미지를 3D로 전환시키고 거기에 3D 콘텐츠를 얹는 그런 AI 기술들을 네,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또 많이 물어보세요. 뭘 많이 물어보시냐면 아니 AR 콘텐츠 이렇게 딱 사진 보면 딱 입게끔 좀 해줄 수 있어요? 막 이런 얘기 핸드폰으로 하는데 사실은 가능은 한데 현재 저희 수준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정도입니다. 네, 저희 수준입니다. 뭔가 좀 어색하죠. 뭔가 좀 안 맞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 기술도 기술이지만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점점 좋아지고 빨라지고 제가 원하는 5G 시대가 진짜 진정한 얼마 전처럼 다운됐죠.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진짜 5G가 되고 한다면 이거에 관련된 것도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단순하게 현재 이 모습으로 있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계속 투자하면서 이 다음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도 좀 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까 전에 처음에 기억나시죠? 시각을 좀 바꿔야 된다. 종래에 이렇게 4개 있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뭐라도 나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을 꼭 기존에 있는 기술이나 내용들에만 너무 이렇게 집착하지 마시고요. 하고 싶은 것들에다가 맞춰서 하시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수반되어야 될 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소통이 많아지니까 디지털에서의 관리도 필요하다. 결국 안 타는 거는 또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개념해서 계속 펼쳐나가지 않으면 좀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것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 인터넷 시대 많은 자료를 보면 그냥 게임이랑 SNS 지형으로 나눠졌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다 줄 하나 걷어요. 네. 이커머스랑 메타커머스가 있다. 나 메타커머스다 하면서 걷고 또 다행히 자기 중심적이니까 사람은요. 네. 그래서 좋은 데다 크게 그렸어요. 네. 물론 훌륭하신 분들도 있지만 새로운 시야를 만들어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시도들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브랜드분들이랑 협업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듈들이 좀 많이 개발됐어요. 이렇게 좀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 시대에 되게 훌륭한 카페24 같은 회사가 있다면 야 메타버스 시대에는 우리가 그 카페24가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이제 브랜드분들하고 협업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메타버스 되게 어렵고요. 그거 만들려고 가려면 사실 돈도 많이 들고 하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패션 산업에서 디지털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말고도 저기 보시면 되게 좋은 디지털 회사들 많고요.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는 분들과 협업을 한다면 아마 재미있는 디지털 시대, 사실 디지털 소통이 늘어난다는 것들은 모두가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는 솔루션들과 업체들과 같이 하신다면 슬기롭게 메타버스가 도래하는 시대를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으로 일단은 짧게
오늘 이야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그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내용도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저기 뭐 있어도 된다고 하니까요. 말씀 주시면 좀 같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짧다 보니까 그냥 개념 정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